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지금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에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장 SOS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관련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참 이럴 때는 내가 종목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은 그 종목들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쿠팡주만 활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동방은 거래 정지가 오늘은 되어 네. 있으니까 KCTC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쿠팡과 특히나 물류 협력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대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오늘 뭐 쿠팡과 관련해서 뭐 오늘뿐이 아니죠. 뭐 어제 이번 주 내내죠. 이번 주 내내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뭐 대표로 KCTC가 오늘 상한가 현재 기록 3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식품이 상당히 강한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KTH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세방이라든지 뭐 다날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CTC 그리고 또 쿠팡 물류 협력 기대되는 종목으로 KTH, 서울식품도 거론되더라고요. 네. 서울식품은 왜 거론되는 거죠? 뭐 서울식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쿠팡의 네. 그 브랜드 입점 브랜드, 노브랜드 같은 입점 브랜드 그런 상품을 음식 식품을 네. 좀 판매를 협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F&B 같은 기업들도 이런 어떤 이슈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쿠팡 프레시 뭐 네, 관련된가 보네요. 관련해서, 네, 네. 저도 애용을 하는데 이 시장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쿠팡 관련주들만 가고 있어서 이 테마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 왜 이래? 라는 이야기 좀 많이 그쵸.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시장이 재미없어서 쿠팡 관련주로만 매기가 쏠리는 거예요? 아니면 쿠팡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시장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시장은 좀 여전히 좀 조정의 연장선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정이라는 게 꼭 가격 조정 오늘 같은 뭐 하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1월 달 한 3,200포인트 고점을 찍고 나서 엄밀히 따지면 계속 3,150포인트 중심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오르더라도 3,200 언저리,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3,000포인트 언저리. 라고 했다가 다시 또 3,100포인트대로 회귀를 하면서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한 달 정도의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뭐 이러한 모습은 2월 말까지 한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거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쿠팡 이슈는 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2000년도에, 뭐 그때 주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우리가 이제 닷컴 네. 시절이라서 막 그때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막 이런 맞아요. 뭐 이슈가 있으면 막 주가가 막 급등세를 막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뉴욕 증시 상장 이슈로 이렇게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준 거는 네. 쿠팡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이슈거리를 계속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테마가 무엇냐라고 찾다가 어쨌든 쿠팡이 국내가 아니라 뉴욕의 상장, 직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팡이 뉴욕에 상장하나 국내에 상장하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뉴욕에 진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에 진출이다, 뭐 유럽에 진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움직임에 변함은 없다. 그렇다라면 쿠팡의 상장과 뭐 관계자의 회사의 어떤 시너지적 어떤 뭐 이런 이슈 낙수 효과 수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뉴욕 상장 관련주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쿠팡 관련주는 언제쯤 주가가 사그라들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거는 저도 장담을 못하죠. 네. 엄밀히 따지면 저는 그냥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입니다. 어저께라고 했어도 매도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갖고 있었다라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네. 사고했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워낙에 시장에서는 꼭 이게 뭐 교과서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테슬라가 퍼가 1000배도 가는 이런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가장 확실한 거는 상한가가 풀리는 순간이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뭐 매수를 하고 싶어도 쉽게 매수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상한가가 풀렸을 때는
뭐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오르면 오를수록 관련된 종목군들은 매도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옥석 가리기는 이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때 다시 재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KCTC의 경우에도 저희가 뭐 더 말할 것 없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매도, 신규 접근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정리해 볼까요?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하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제철이요, 시장이 좋았을 때만 해도 거의 뭐 5% 넘게 상승을 네. 했어요. 지금 이게 24시간이 모자른다고 하는데 100% 가동도 모자란 철강 업계라는 뉴스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주문량이 급증하는 건 역시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느 정도 재정상화되면서 철강 네.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뭐 지금 뭐 모든 국가들 경기 지표 발표하는 거 보면 거의 최바닥입니다. 최바닥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철강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거에 반해 중국은 여전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철강사들이 이런 부분들 수요를 잇고 있고, 또 이제 모기업 현대차라는 것이죠. 아, 현대차요. 현대차가 뭐 거의 유일하게 작년에 완성차 업체 중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흑자를 보여주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뭐 지금도 뭐 물론 이제 국내 시장에 한해서입니다. 해외 시장은 여전히 매출이 많이 감소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뭐 차량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철강석 가격이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철강제 가격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왕이면 쌀 때 미리 좀 사놓자, 주문을 해놓자라는 네. 수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소,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계속 풀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그중에서 모기업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현대자동차의 그 선전,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현대제철도요, 자동차 소재의 미래를 걸었다라면서 경량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즉슨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철강 주로만 보던 현대제철을 현대차 관련주 수혜주로서 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이미 작년부터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네. 현대차 주가가 올라왔을 때 경쟁 다른 철강사들, 포스코라는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는데 현대제철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결국은 현대차 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차량은 계속 경량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디젤이라든지 이렇게 힘 좋은 자동차의 선호도도 여전히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배터리의 무게를 감안한다라면 그것을 좀 상세하기 위해서 차량이 경량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쪽에 대해서 현대제철도 노력을 꽤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좋은 좀 결과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뭐 미래 소재로 현대제철이 탈바꿈한 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 계속 이쪽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제철 이러한 세 가지의 모멘텀 속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죠?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다가 네. 시장 조정기 또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뭐 대형주들 다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고, 저는 네. 현대제철도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전 충분히 이럴 때는 사야 된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단기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좀 내려올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알겠어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SF 반도체. 오늘 이 종목도 장중에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어제 1,300원,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뭐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우리 증시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 전 세계 증시에서도 그 쇼티지 현상 때문에 주가가 네. 많이 오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반도체가 예전처럼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들어가죠, 그렇죠. 거의. 뭐 지금 예전에는 뭐 컴퓨터라든지 뭐 요즘엔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스마트폰 이런 쪽이라면 요즘엔 뭐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뭐 조그만 스피커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렇죠.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SF 그 차량 특히 요즘에 이제 집중하는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다 뭐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고 또 전기차가 됐든 뭐 수소차가 됐든 계속해서 전통적인 내연기관이 아니라 디지털 차량 쪽으로 간다라면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소식은 벌써 작년 한 연말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뭐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처가 되게 다양화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경기 회복 사이클이 이제 진입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같이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긍정적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소재, 부품, 완성 업체들 모두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여기저기 다 쓰이니까 이번에 키워드는 차량용 반도체였어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도체주 안에서도 으뜸으로 그 상승폭이 컸는데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린다면 뭐 테스나라든지 테스나. 그리고 네. 실리콘웍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주가 상승을 좀 기록했다. 특히 이제 이것이 매출 증가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성장 모멘텀,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애플카라는 이슈가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지만 네. 1월부터 상당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LG전자라든지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더 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SB 반도체 차트 보면은 정말 올해 들어서 수직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꾸준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는 주가도 있지만 이 종목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면은 지금 들어가기 늦었을까요? 뭐 전 꼭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100% 가까운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죠. 하지만 그 지난 1월 말에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횡보세를 보여주고 지금 엊그저께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그 위에서 좀 추가 상승을 좀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특히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모기업 SFA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투자를 많이 받았고 그런 걸로 체질 개선이 된 것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높진 않습니다. 짧게는 한 10,000원 정도 목표까지 열어놓고 10,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그 이상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SP 반도체 목표 주가 그래서 10,000원 일단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파크도 오늘은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실적이 다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어요. 네. 어떤 내용이길래 저평가라고 표현했을까요? 뭐 인터파크 오늘 오르는 이슈는 뭐 쿠팡 이슈도 좀 있습니다. 네, 뭐 맞아요. 쿠팡이 상승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커머스, 오픈마켓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약간 이제 좀 저평가 이슈가 좀 있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인터파크가 작년에 적자를 봤습니다만은 작년은 솔직히 뭐 코로나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특히 인터파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집중을 깼던 부분이 뭐냐면 여행 쪽하고요. 그리고 공연 쪽 그리고 뭐 실제 시청자분들은 아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겠지만 웨딩 쪽 이런 쪽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사업 쪽에 투자를 많이 기울였는데 이것이 제가 언급해드린 게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작살나는 사업군 아니겠습니까? 공연하고는 있지만 뭐 관객 같은 걸 많이 끌어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여행은 뭐 지금 뭐 1년 넘게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웨딩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적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 만약에 코로나가 해소가 된다면 이것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에 대한 지분 평가가 좀 저평가되었다는 것도 인터파크를 좀 주목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네이버랑 카카오 신고가 기록하는 거 보고 그리고 최근에 카페24 다나와 흐름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인터파크를 그냥 은근 지나가면서 슬쩍 봤어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 종목이 역시나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많이 매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또 증권가에서 슬쩍 걱정하지 마라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니까 더할 나위 없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 같은데 이런 인터넷 쇼핑몰 뭐 관련 주주 안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아직 달리지 못한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달리지 못한 요즘에 오늘도 달리고 있는데 죄송해요, 제 욕심이네요.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카페24는 소규모 창업자들,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체 플랫폼 개발한 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카페24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물론 네이버가 뭐 여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냐라고 하시겠지만 네이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을 했었던 게 네이버 쇼핑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인터파크 이런 업체들하고 대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이버가 이러한 네이버 쇼핑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주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관련해서 뭐 NH한국사이버기업 최근 조정이 많이 나왔지만 뭐 NH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뭐 오늘 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다날이라든지 KG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달린 종목은 아니지만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인터파크로 돌아와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오늘 5,960원까지 상승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올랐어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일단은 패턴은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상승하고 나서 횡보 주고 다시 고점 돌파 그리고 지금도 삼각 수렴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양봉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패턴이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1월 달에 가격대가 2,000원대였어요. 그것이 지금 이미 한 100% 이상 올라온 것이라서 저는 한 6,000원 정도 목표가를 열어놓고 그 자리가 어떻게 돌파되는지 6,000원을 단번에 돌파하기보다는 또 좀 수렴을 주고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6,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일단 6,000원에서 한번 끊어서 수익을 실현하고 가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터파크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상황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